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마감했지만 그래도 매매 거래는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 행진이 매매 전환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영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택 전월세 거래 건수가 석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전월세 거래가 이 매매 수요가 나오면서 줄었다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에 전월세 거래량이 한 10만 5천 건으로서 8월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작년 9월에 비해서도 한 3%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1월에서 9월까지 누적치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이러한 증가세가 지난 9월에는 좀 꺾였다.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월세 거래량 중에서 그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5.8%. 그래서 작년도 9월에 비해서 한 6.6%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즉 요즘에 이 전세를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다. 그래서 월세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 보면 이 전월세 거래량이 수도권이나 지방이 모두 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는 거래량이 감소를 했는데 월세는 작년에 비해서 한 1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월세가 계속 꾸준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9월에 이렇게 그 거래량이 줄어든 이유는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9월에 추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있었는데 왜 금년에는 작년 9월에 비해서 더 감소세가 컸느냐? 그것은 대개 거래가 추석 연휴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그 월말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지를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매 전환 수요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면 작년보다 소폭 좀 감소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월세 거래량뿐만이 아니고 이 매매 거래량도 역시 작년도 그리고 지난 8월보다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역별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한 8% 정도가 감소를 했지만 수도권은 오히려 6.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주택 매매가 수도권에서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9월 이 거래량 감소는 역시 그 추석 연휴 때문인 것으로 좀 보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도권은 6.8%가 작년도 9월에 비해서 증가를 했는데 지방은 한 7.9%가 이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을 좀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동안에는 이 아파트 거래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좀 싼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거래는 많아지는데 우리 아파트는 9월 한 달 동안에 9% 정도가 그 전달보다 감소를 했고요. 이 연립이나 다세대, 단독 다가구는 한 18%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값 상승 그리고 전세값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나 그 전세 이동 수요가 많이 줄고는 있다. 그러나 일부 그 상품에서 즉 아파트로 움직이던 수요들이 지금 약간 싼 다세대, 연립, 다가구, 단독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주택 매매 거래량과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는 감소했지만 또 서울은 증가하고 또 서울 안에서도 강남 3구는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재건축 위주를 앞두고 강남 3구는 좀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거 하향 현상이 요즘 이제 많이 그 심화되고 있는데 아파트보다는 약간 그 가격이 저렴한 연립 다세대 단독 이런 쪽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도권 또는 어디 서울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니까 또는 전세값이 오르니까 옛날에는 좀 싼 곳으로 자꾸 이제 옮겨 다녔는데 이제는 주거지를 그렇게 크게 이탈을 하지 않고 애들 출퇴근이 나한테 유리하다라든지 또는 애들 교육 문제라든지 그러면 실제 옛날에는 가격에 맞춰서 자꾸 그 외곽으로 옮겨갔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역은 좀 고정시키고 오히려 가격이 좀 싼 물건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그 1월 달에 보면 아파트와 연립 그 매매량 증가 폭을 보면 아파트는 한 36%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립은 한 29.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증가폭이 훨씬 매매 거래량이 컸는데 이것이 완전히 8월 달부터 역전이 돼서 8월에는 아파트 그 거래량이 증가한 폭이 15.1%, 연립 다세대는 48%. 그래서 연립 다세대가 무려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9월에 보면은 연립 다세대가 한 24.6% 정도 그 거래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이 외곽으로 옮기지 않고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 면적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 지금 약간 값이 싼 연립이나 다가구 단독으로 옮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거래 건수에 대해서 앞서서는 추석 연휴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제 집을 살 만한 실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장만을 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지금 그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해서 그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급 과잉 논란이 요즘에 많이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저희가 한번 숫자를 보시면 그 주택 인허가가 지난해부터 이제 상당히 많이 그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는 8월까지 한 45만 가구 정도 인허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44%나 늘어나서 수도권만 보면 무려 89% 정도가 그 인허가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은 올해는 한 48만 원 정도가 연말까지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46% 정도가 증가한 수치다. 청약 경쟁률 역시도 1월에서 9월까지 보면은 전국적으로 12.3대 1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4.5대 1에 비해서 상당히 그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대구 수성구에서는 힐스테이트 황금동 같은 경우는 620대 1의 그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분양권 전매 건수 역시도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주택 거래량의 한 24% 정도가 분양권 전매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게 한 30% 정도가 분양권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실수요자가 아닌 그 투기 수요도 지금 많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2, 3년 뒤에 입주할 때는 시장이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좀 주택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 경기가 참 안 좋고 또 미국 금리 인상 문제도 있잖아요. 좀 뚜렷한 호재보다는 악재들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것 때문에 좀 매수세가 또 위축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물론 이제 전세 가격, 고공행진, 추저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그 시장에서 가격 상승을 주도를 했는데요. 반면에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불안함 그리고 우리 가계 부채 증가 지금 매년 증가해서 가계 부채 총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미래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에 이 수도권의 그 최고점인 그 시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리먼 사태 이후에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한 90% 수준까지 왔습니다. 과거 최고점에 90% 수준까지 왔다. 그래서 당장에 그 폭등하지만 않으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편으로 지금의 그 상승세도 좀 둔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내부적으로 걱정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공급 과잉 문제인데요. 10월에만 10만 가구 정도가 분양시장에 나온다고 하는데 공급 과잉 우려가 정말 현실화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급 과잉은 지금 금년 말까지 한 48만 가구 정도가 이제 분양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는 1년에 한 38만 5천 가구 정도가 공급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초과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대 그 주택 수요를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한 50만 가구 정도 매년 분양을 하고 그중에서 수도권에는 한 30만 가구 정도를 분양을 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보고다가 2013년도 들어서 2022년까지는 연간 한 38만 5천 가구 정도가 적정한 순이다 이렇게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미 그 48만 가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공급 과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반대 논리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년 정도 주택 공급이 늘어난 것만 가지고 주택 공급 과잉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좀 무리다. 그래서 지금 많이 공급은 되고 있지만 2010년도에서 2013년까지는 매년 30만 가구도 안 되는 그 분양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 다시 물량이 줄어든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용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